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시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은 우리가 처리 기술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유독한 물질이 됩니다. 자,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먼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온 전극법, 그리고 연소 흐름법,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1, 그리고 이온 전극법은 0.1, 그리고 연소 흐름법은 0.01mg/L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 예외는 전기 전도도 하나입니다.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서는 정밀도가 20%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25% 플러스는 마이너스 25%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죠. 자, 예제 56번을 보겠습니다. 시안의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나번의 이온 전극법, 다번의 연소 흐름법, 라번의 질량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질량 분석법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시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pH 2 이하의 산성에서 가열 정류합니다. 자, 먼저 pH 2 이하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pH 2 이하라는 것은 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열 정류를 합니다. 여기서 가열 정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처리 방법으로 정류를 하는 시료가 뭐가 있어요? 자, 전처리 방법으로 정류를 하는 시약은 NH3N이라는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시아니온, 그리고 페놀유, 그리고 불소이온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전처리 방법으로 정류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열 정류에서 시아나물 및 시안착 화물의 대부분을 시아나수소로 유출시켜 포집한 다음에 포집된 시아닌을 중화하고 클로라민 T를 넣어서 생성된 염화시안이 피리딘피라졸론 등의 발색 시약과 반응해서 나타나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발색되는 색깔이 청색, 청색 계통은 600대의 파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62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을 하고, 그때 측정하는 흑광도를 측정하는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클로라민 T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시약들은 갈로느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은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정량 한계는 0.01mg/L가 됩니다. 자, 문제 57번. 시안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량 한계로 오른 것은, 자, 정량 한계가 얼마예요? 0.1mg/L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각 시아나물의 종류를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를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있다,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자, 그리고 간섭 물질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간섭 물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다량의 유지류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다량의 유지류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 어떤 시약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느냐 하면 아세트산,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어서 우리가 제거를 해요. 그러면 설명을 계속해서 보면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6에서 7로 조절하고 시료의 약 2%에 해당하는 노말액산 또는 클로로폼을 넣어서 짧은 시간 동안 흔들어 섞고 수청을 분리해서 시료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간섭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다량의 유지류, 황화물, 잔류염소 자체를
제거하는 물질을 여러분들은 매치만 시킬 줄 알면 돼요. 따라서 다량의 유지류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톤산과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반면에 황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주입을 합니다. 자,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 2ml 넣어서 제거한다. 이 용액 1ml는 황화물 이온 약 14mg에 대응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몰라도 답 찾는 데는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L아스코르빈산이나 또는 아비산 나트륨 용액 2개 중에서 1개를 주입해서 제거를 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잔류염소 20mg당 L아스코르빈산 10%짜리 0.6ml 또는 아비산 나트륨 용액 10%짜리 0.7ml를 넣어서 제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다량의 유지류가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고,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 그리고 잔류염소는 L아스코르빈산과 아비산 나트륨 용액 중에 1개를 주입하면 돼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제일 깔끔한 설명이 2번이죠.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을 주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판단되는 걸 1개를 찾으면 2번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제 58번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안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 시 시료 전체리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다량의 유지류가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6에서 7로 조절하고 시료의 2%에 해당하는 노말액산 또는 클로로포름을 넣어서 짧은 시간 동안 흔들어 섞고 수청을 분리해서 시료를 취한다. 자, 다량의 유지류는 뭐를 주입하죠? 아세트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 자, 그리고 나블에 보시면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L아스코르빈산 용액, 잔류염소는 L아스코르빈산 용액. 그리고 답은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을 넣어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나트륨이 아니고 아세트산 아연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아비산 나트륨 용액을 넣는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에서 봤던 내용인데 정답은 답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량의 유지류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황화물은 아세트산 아연 용액,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L아스코르빈산 또는 아비산 나트륨 용액을 넣어서 제거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온 전극법을 보시게 되면 이 시험 기준은 지하수, 지표수, 폐수 중에 존재하는 시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pH 12에서 13, pH가 12에서 13이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어떤 액성을 띠는 거죠? 알카리성을 띈다는 거죠. 자, 알카리성에서 시안이온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그 전위차로부터 시안을 정량하는 방법이 이온 전극법이에요. 그러면 이온 전극법에서 가장 핵심은 pH입니다. pH를 얼마로 조절을 해서 전극을 측정할 것이냐? pH 12에서 13.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 흐름법은 마지막에 발색되는 색깔과 파장 정도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에서 정량 한계를 보시게 되면 0.001mg/L. 어차피 우리가 표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봤던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소화합물입니다. 자, 불소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소화합물이 차츰 증가하다 보니까 불소화합물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이온 전극법이 있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고, 그리고 연소 흐름법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중에서 불소화합물을 분석하는 시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15, 이온 전극법은 0.1,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0.05, 그리고 연소 흐름법은 0.1
mg/L의 정량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밀도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요. 왜 자꾸 정밀도를 언급을 해주느냐 하면, 제가 자꾸 언급을 해주면 여러분들 모르게 자꾸 귀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전도도. 자, 전기전도도의 정밀도는 20% 이내,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정도까지 되는 거죠. 자, 문제 59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불소 화물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답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답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답은 이온 전극법, 답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냐 하면 비중이 큰 중금속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불소화물이라는 불소가 중금속에 해당하는지 중금속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불소는 일반 물질이죠. 그래서 금속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소화물을 분석하는 시험 방법을 외워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기 때문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중금속인지 일반 물질인지를 구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넣은 란탄알라자렌 컴프렉션 착화합물이 불소이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청색의 복합 착화합물의 흑광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흑광도를 측정하는 파장이 620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600대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것은 발색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느냐 하면 청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발색되는 색깔과 파장이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60번에 보시면 다음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한 불소 측정 방법이다.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물속에 존재하는 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넣은 란탄알라제린 컴프렉션의 착화합물이 불소이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갈로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로 안에 보기를 보시면 색깔이 나오고 파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개 중에 한 개만 알면 돼. 내가 지금 620나노미터를 알았어. 620나노미터는 무슨 색깔? 청색. 그러면 정답은 나번.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파장과 발색되는 색깔을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발색되는 색깔이 반대로 자, 파장이 400나노미터대입니다. 그러면 갈색 계통이에요. 자, 그리고 500나노미터대예요. 그러면 적색 계통이에요. 자, 그리고 600나노미터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청색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400나노미터 대는 갈색, 500나노미터는 적색, 600나노미터 대 이상은 청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중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400과 500나노미터 대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물질 같은 경우 600대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알았어. 나는 지금 청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청색은 600대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장이 620나노미터라는 걸 알았어. 그럼 600대니까 당연히 청색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에서는 측정 파장과 그때 발색되는 색깔만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적용 범위에서 정량 한계를 보시게 되면
0.15mg/L입니다. 자, 그리고 간섭 물질에서 알루미늄과 철 같은 경우에서는 방해가 상당히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전처리 방법으로 뭐를 하죠? 정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류를 하게 되면 간섭 물질의 영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류를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불소 화합물, 자, 그리고 시안, 그리고 페놀 화합물, 자, 그리고 암모니아 성질소. 이렇게 네 가지는 정류를 해서 전처리를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염소인의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정류하기 전에 황산은을 5mg/mg Cl-의 비율로 넣어서 준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불소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염소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정류 전 아황산 나트륨을 가해서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풀이해 보시면 염소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정류 전에 아황산 나트륨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뭐를 주입해야 되느냐 하면 황산원을 주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알루미늄 및 철은 정류해도 방해가 크다고 그랬어요. 정류하면 방해가 없습니다. 왜? 전처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정류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정량 한계는 0.15mg/L. 그리고 적색의 복합차 화합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불소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 파장이 얼마죠? 620나노미터. 자, 600대의 파장은 무슨 색깔을 나타내죠? 청색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한 개만 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두 번째 이온 전극법에 오시게 되면, 자, 이온 전극법은 시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전극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pH 범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는 문제도 pH 범위 정도만 나옵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이온 강도 조절용 완충 용액을 넣어서 pH가 5.0에서 5.5로 조절하고 불소이온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하고 그 전위차로부터 불소를 정량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pH의 조절 범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에서 5.5라는 거. 5.5. 5.0에서 5.5로 pH를 조절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 전극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pH의 범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62번. 다음은 이온 전극법을 적용해서 불소를 측정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갈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료에 이온 강도 조절용 완충 용액을 넣어서 pH를 갈로로 조절해요. 얼마죠? 그러면 5에서 5.5가 되는 거죠. 불소 이온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 그 전위차로 불소를 정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5.0에서 5.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 흐름법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620나노미터, 그리고 청색. 단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달라지는 방법은, 자, 이 흑광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해도 되고, 이 말이 들어가죠. 기기에 따라서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해도 무관하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1mg/L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법도 간섭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정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섭 물질에 대한 영향을 다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불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소 화합물은 전처리 방법으로 정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염소이온입니다. 자, 염소이온은 분석하는 방법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브롬이온은 여러분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하고 정량 한계는 0.03mg/L. 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 방법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정량 한계는 0.03mg/L. 자, 그리고 황산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이온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입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5mg/L. 자, 정밀도는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가 되겠죠. 자, 그리고 26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어미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자, 어미온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연소 흐름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2mg/L, 그리고 연소 흐름법의 정량 한계는 0.09mg/L 두 가지 방법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한 개밖에 없었는데 연소 흐름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어미온 계면 활성제 시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 가지니까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있네요, 그죠? 그럼 바로 가버리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없으면 뭐를 찾는 거죠? 연소 흐름법이 있나 없나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서, 자,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킵니다.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서 생성되는 무슨 색깔? 청색의 착화물이에요. 청색의 착화물은 적어도 파장이 600대의 파장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색의 착화물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해요. 그러면 여기서 클로로폼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클로로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추출 용매가 되는 거예요. 자, 클로로폼으로 추출해서 흑광도를 65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거죠. 따라서 650나노미터, 600대의 파장은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의 650나노미터인데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클로로폼 용액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64번. 메틸렌 블루와 반응해서 생성된 청색의 착화물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하여 흑광도를 650나노미터에서 측정하여 정량하는 수질오염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65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색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메틸렌 블루와 반응한다고 해서 메틸렌 블루법이라고도 했어요. 지금도 메틸렌 블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면 카본, 어미온 계면 활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미온 계면 활성제에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2mg/L. 자, 그리고 간섭 물질이 그런대로 여기서는 자주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인데,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약 1000mg/L 이상의 염소이온 농도에서 양의 간섭을 나타내며 따라서 염분 농도가 높은 시료의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염분 농도가 높은 시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1000mg/L 이상의 염소이온 농도에서는 양의 간섭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양의 간섭 대신에 음의 간섭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염분 농도가 낮은 시료의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간섭 높다 낮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립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유기설폰산염, 황산염, 카르복실산염, 그리고 페놀 및 그 화합물, 무기티오시암류, 질산이온 등이 존재할 경우에 메틸렌 블루 중에서 일부가 클로로폼 청으로 이동해서 양의 오차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차는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이온 계면 활성제 혹은 아민과 같은 양이온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음의 오차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음의 오차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시료 속에 미생물이 있을 경우에 일부의 어미온 계면 활성제가 신속히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실시한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관을 해두는 것보다는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 흐름법. 자, 연소 흐름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똑같습니다. 자, 메틸렌 블루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65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을 하고 또는 기기가 정해진 흡수 파장 영역에서 흑광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00대 파장이기 때문에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9mg/L 뜹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계면 활성제를 종류별로 구별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안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노말 핵산 추출 물질에서도 나왔고, 모든 파트에서 다 나오죠. 페놀 화합물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종류별로 구별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7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클로로필 A예요. 클로로필 A라는 것은 엽록소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 엽록소 A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의 클로로필 A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세톤 용액을 이용해서 시료를 여과한 여과지로부터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고, 그러면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을 해야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출을 하는데 그냥 추출하는 게 아니고 뭐를 사용하죠? 시약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추출 용매로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는 용매로 사용하는 게 아세톤 용액이에요. 자, 일반적인 아세톤 용액이 아니고 희석된 아세톤 용액을 사용하는데 9+1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희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H를 4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뭐를 주입하죠? HCl을 주입해요. 그래서 그 HCl을 주입하는데 1+1로 희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약이 앞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아세톤은 아세톤 본이 시약이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염화수소하고 아세톤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왜? HCl이나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이나 이런 시약들은 용질이에요, 용질. 근데 아세트산, 아세톤 이런 것들은 용매입니다, 용매. 자, 용매는 순도가 높아야지 용매의 성질을 그대로 지닐 수가 있어요. 반대로 1+9를 하게 되면 용매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용매를 희석했을 때는 용매 자신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적게 주입을 해서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출 용매로서 아세톤 용액을 쓰는데 그때 사용되는 아세톤 용액이 9+1짜리를 쓴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측정하는 파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클로로필 A만 측정하는 파장이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663, 645, 630, 750나노미터에서 측정 파장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를 하면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추출 용매로는 9+1짜리 아세톤 용액, 그리고 흑광도를 663, 645, 630, 750나노미터 4가지 파장에서 측정한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처리에서 여기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아까 추출 용매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세톤을 사용을 하는데 아세톤에 그냥 일반적인 아세톤을 쓰는 게 아니고 9+1을 써요. 근데 보통 항상 시약이 앞에 숫자가 작다 보니까 1+9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거죠. 반드시 여기서는 9+1이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6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5번에 보면 클로로필 A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용액은 아세톤 용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는 1+9, 하나는 9+1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 정말 미치는 거죠. 분명히 아세톤 용액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보통 희석했을 때 앞에 숫자가 작던데 그러면 9+1일 거야? 9+1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그래서 1+9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틀리죠. 따라서 아세톤은 용매이기 때문에 용매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9+1로 희석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 A의 양을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